운동할 시간은 없고 상사는 모셔야 되고 우리 팀원들을 위한 분위기는 깨고 싶지 않은 직장인, 아님 다이어트를 한다고 노력을 하고는 있지만 동료들의 시선 혹은 눈치 속에 살아야 되는 분들을 위한 영상입니다. 엄청난 다이어트 비법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제가 말하는 것만 따라와 주신다면 다이어트 감량 조금씩 한 달에 1kg, 잘 따라오신다면 3kg가 될 수도 있고 4kg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러한 기초를 쌓아나가면서 감량뿐만 아니라 요요까지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을 오늘 이 영상에 담을 예정입니다. 자, 안녕하세요. 7년차 다이어트 코치 근짱입니다. 저는 현장에서 다이어트 코치로 오프라인, 온라인에서 회원님들을 관리해주고 살을 빼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회원님들 중에는 직장인들이 꽤 있는데요. 그 직장인들 다이어트 하기 정말 쉽지 않습니다. 일은 많죠. 야근하면 우리 그런 의지가 뚝뚝 떨어지죠. 그리고 동료들의 눈치를 봐야 되죠. 상사는 모셔야 되고 엄청난 스트레스와 업무들 때문에 다이어트 한다라는 것 자체가 되게 기적이고 저는 언제나 응원합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직장인들과 미팅을 했을 때 혹시 도시락을 쌀 수 있나요? 라고 하면 10명 중에 9명은 안 된다고 그래요. 10명 중에 1명만 도시락을 싼다 그러면 그 사람은 100% 다이어트가 됩니다. 그럼 9명은 어떻게 하냐? 그 9명한테 다시 물어봅니다. 혹시 그렇다면 편의점을 가거나 혹은 샐러드를 먹을 수 있는 환경이 됩니까? 라고 물어보시면 그 중에서도 6명이 또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6명은 뭐냐? 구내식당을 이용하거나 외식을 하는 상황 속에 있다는 거죠. 오늘 이 영상에 담을 영상의 핵심도 구내식당을 이용하는 그 6명의 직장인들, 분위기를 깨지 않고 눈치를 보지 않으면서 다이어트를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드릴까 합니다. 핵심만 먼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구내식당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거꾸로 식사법입니다. 이 거꾸로 식사법을 하시게 된다면 혈당 스파이크를 막고요. 과식을 하지 않는 포만감을 가져가면서 다이어트를 할 수 있다는 거죠. 당연히 우리가 처음 얘기했던 그 1명, 도시락을 쌀 수 있는 사람보다는 감량이 덜 될 수밖에 없어요. 다만 직장인 분들의 환경에 맞게 최대한 감량은 꾸준히 가져갈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요요도 막을 수 있다는 거, 요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이야기죠. 자, 그럼 거꾸로 식사법을 어떻게 하냐라고 이제 물어보실 수 있는데요. 이건 예시를 들으면서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처음 식당을 간다고 한다면 식판을 받잖아요. 그럼 식판을 가지고 내가 담을 수 있다면 아주 베스트인데요. 이때 채소를 최대한 많이 받습니다. 이 채소에는 쌈 채소도 있고요. 볶은 채소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찐 채소도 있겠죠. 뭐 어떠한 여러 가지의 채소든 다 좋습니다. 나물도 괜찮으니까 받으세요. 많이 받으세요. 그리고 나서 단백질로 갈 건데 단백질은 이런 거 있죠. 불고기도 있을 거고 어떠한 생선도 있을 거고 뭔가 조림도 있을 거고 하지만 그 중에서 단백질이라고 생각되는 부분들은 받아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받아야 되는 건 탄수화물. 우리가 흔히 말하는 탄수화물 중에 밥이 있죠. 그러면 밥이 있다라고 하면 현미밥, 귀리, 잡곡밥, 콩밥 이런 게 있으면 한 2분의 1만 드세요. 그리고 흰쌀밥이라고 한다면 3분의 1을 드셔야 됩니다. 제가 말한 이 밥의 양은 평소에 내가 먹었던 양이지 한 공기 기준으로 먹으라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렇게 많이 먹고 있었는데 갑자기 확 줄여버리게 된다면 어지럽기도 하고요. 혹은 체력이 떨어지거나 컨디션적으로 되게 안 좋을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해하지 마시고 내가 평소에 먹던 거의 2분의 1, 3분의 1이란 거를 잊지 않고 받으시면 됩니다. 자, 그럼 먹는 것도 똑같은데요. 채소를 많이 드시고요. 그 다음에 단백질 드신 다음에 탄수화물을 먹게 되면 우리가 이야기 드리는 과식을 방지할 수 있고 거꾸로 식사법이 완성이 됩니다. 다만 나트륨, 그러니까 국물에 대해서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나트륨도 많이 먹게 되면 그걸 중화시키기 위해서 엄청 밥을 먹거나 어떤 반찬을 많이 먹게 되거든요. 그러면 과식이 될 수 있으니 국물은 피하고 건더기 위주로 드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거꾸로 식사법에 대해서 공부를 조금만 하신다고 한다면 여기까지는 다들 알고 계세요. 받는 방법, 먹는 방법까지는 알고 계시는데 제가 오늘 영상에서 도움을 더 드릴 팁은 먹는 방식,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까 합니다. 음식물을 먹게 됐을 때 포만감이라는 게 오잖아요. 포만감이 오기까지가 15분에서 20분 렙틴 호르몬이 분비되는 시간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면 내가 거꾸로 식사법을 하더라도 내가 10분 만에 답을 먹게 된다면 그게 포만감이 오지 않기 때문에 더 먹게 되거나 어떠한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면 포인트는 거꾸로 식사법을 하면서도 내가 20분을 채울 수 있냐 혹은 15분 이상을 먹을 수 있냐가 중요하거든요.
렙틴 호르몬을 충분히 발생시키려면 내가 식사 전에 간식으로 계란 2개를 먹는다든가 아니면 과일로 간식을 먼저 먹는다든가 어떠한 음식물을 먹게 됐을 때 내가 밥을 먹을 때쯤이면 배가 불러서 과식을 안 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죠. 자, 먹을 때도 방법들이 있는데요. 그 규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는 꼭꼭 씹어 먹기입니다. 20번씩 꼭꼭 씹어 먹는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이거 얘기할 때마다 어떤 예능 프로그램에서 아이유가 생각나거든요. 오물오물 씹었던 그게 생각나는데 이렇게 꼭꼭 씹어 먹게 되면 훨씬 더 오래 먹을 뿐만 아니라 먹는 것에 음식에 대한 고유의 식감 혹은 고유의 맛을 느낄 수 있다는 걸 알고 계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숟가락 대신 젓가락을 꼭 사용하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젓가락을 사용할 때는 한 번 먹으면 내려놔라. 이입니다. 근데 세 번째 거는 한 번 더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무슨 말이냐면 젓가락을 쓰잖아요. 그러면 내가 나물 먹고 뭐 먹고 그걸 다 한 번에 먹으려고 해요. 그게 아니라 한 번 먹으면 내려놓고 또 다시 하나 먹으면 내려놓고 라고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랬을 때 충분히 15분에서 20분까지 늘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규칙들을 세워놓고 먹으신다면 거꾸로 식사법이 완성된다 라고 생각하시고 다이어트 될 거다 라고 확신을 갖고 해주시면 됩니다. 추가로 직장인분들은 운동할 시간이 없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최소 조건들을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계단을 이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를 비운동성 활동대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운동을 하지 않더라도 내가 24시간 활동량을 늘리면 충분히 에너지를 쓸 수 있고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는 건데요. 그 중에 첫 번째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계단을 이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제일 중요한데요. 저는 이건 무조건 하라고 강력히 이야기하는 겁니다. 뭐냐면 식후, 그러니까 거꾸로 식사를 했어요? 되게 열심히 했죠? 그러면 바로 눕거나 편히 쉬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지 마시고 바로 나가서 햇빛 걷기, 그러니까 산책을 20분에서 30분만 해주시면 완벽합니다. 그러면 혈당 스파이크 잡을 수 있고요. 완벽히 잡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세로토닌이라고 하는 우리 좋은 호르몬을 가져감으로써 업무의 효율도 올라갈 수 있고요. 집중도도 올라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 드립니다. 직장인을 위한 다이어트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 꾸준히 지켜주신다고 한다면 다이어트 충분히 될 수 있어요. 다만 오래 한다는 걸 알고 계셔야 됩니다. 당연히 엄청난 다이어트 비법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환경 안에서 눈치 보지 않고 상사를 모셔야 되고 그런 분위기를 깨지 않는 거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한 달에 1kg라고 한다면 10달이면 10kg고 내가 한 달에 2kg씩 뺀다고 하면 10달이면 20kg입니다. 이 생각을 갖고 꾸준히만 해주신다면 습관이 형성될 거고 감량뿐만 아니라 요요까지 막을 수 있다는 걸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이 영상을 끝까지 지켜봐 주셔서 감사합니다.